하는 MC 신정혜입니다. 얼굴 없는 MC 김정혜입니다. 오늘 초대 작가는 차영미 선생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차영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동시서는 차영미입니다. 그러면 동시만 쓸까요? 아니죠. 그림체 권고도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료 노랫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 노랫말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동요 작가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또 배경이 어떻게 되신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어린 시절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혹시 신정혜 선생님은 어떻게 형제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위로 언니가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죠. 아유, 그러시구나. 중간입니다. 아유, 네, 얼마나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네, 저는 위로 오빠만 3명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막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직업상 이사를 좀 자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친구를 사귈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성격 자체도 워낙에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되게 외로웠어요. 제가 그 제 유년이라든지 제 성장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별로 정말 말이 없고 항상 좀 구석에 앉아 있고 그리고 늘 이제 남들에게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 어떤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든지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년기부터 해서 성장 내내 언제나 좀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근데 그 힘들고 외롭다는 그 감정이 동시를 쓰면서 동시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제 안에 어떤 그 외로웠던 그 어린 친구가 조금씩 이제 치유되고 위로받고 이러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 속에 조금은 이제 섞이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같이 이제 좀 곁을 서로가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을 다 이제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옛날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밝아졌거든요. 예, 동시라는 어떤 문학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치유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셨죠. 예.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억에 남는 팬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꼭 누군가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면 첫 번째 동시집이죠. 학교에 간 바람에 보면 지금쯤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간 바람 이제 시집을 읽고 이제 그림을 하던 어른이셨어요. 성인 독자인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그 지금쯤이라는 시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일종의 시화죠. 그걸로 이제 가방을 에코백 가방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이제 좀 물질에 약하다 보니 그게 뭔가를 그런 가방을 이제 받고 나서 그게 좀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갖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독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딱 가져왔을 텐데 지금 집에 고이 모셔놨죠. 예. 그럼 가장 아끼는 혹시 네. 동화나 동시를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아끼는 뭐 작품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작가에게 작품이라는 건 고르기 어려운 다 자기 자식이죠. 그래도 그 중에서 꼭 하나를 꼽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제 으라차차 손수레에 실려 있는 꽃이란 작품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정말 그 어린 독자뿐만 아니고 어른 독자도 전부 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감상할 수 있게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시를 읽고 되게 좀 뭔가 가슴 속에 감명받았다. 굉장하게 뭐가 그 시가 마음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저도 이제 굳이 얘기를 하라면 제가 그렇죠. 아마 나중에라도 한번 혹시나 읽어보실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네. 여기 지금 앞에 예. 이 꽃이 네네. 있어서 요 시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제 시를 네.
작가님 목소리를 한번 아, 시를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네. 듣고 싶은데 음.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꽃 차영미 깊고 풋풋하고 환하게 씨앗 하나 바지런히 걸어온 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데요. 네. 오늘 꽃 앞에서 네. 낭독하시니까 네. 분위기가 확. 그러게. 또 작가님 작품에서 어떤 거를 담고자 하시는지, 담고자 했던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아, 저 잠깐 그 말씀 전에 예. 저는 신정혜 선생님의 네. 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저요? 신정혜 선생님이 어떤 사실은 한 인간의 지금 여기가 사실은 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생을 걸어왔던 그죠?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정혜 선생님이 꽃도 너무 궁금해요. 너무 많은 꽃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그렇죠. 힘든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 여기에 네. 집중을 하셔서 지금 네. 여기에 꽃을 한번 아, 네.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그 꽃을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수국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꽃 여러 개의 다발이 있으면서 음. 하나가 뭉치면서 따로 떨어져도 또 하나의 그 그렇죠. 꽃의 가치를 맞아요. 갖는 게 네. 수국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요새 수국의 이미지에 한번 빠져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혹시 또 수국에 관련된 음. 시를 쓰신 적은 계신지? 수국에 관련된 시는 앞으로 쓰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집중해서 수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국이란 기대하겠습니다. 수국의 씨앗이 제한테 툭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화가 될지 네 저도 제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안 쓰면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또 이제 궁금한 거가 있으시면 네. 저는 이제 워낙 작품이 그 동시 동화가 작가님한테 이게 치유의 기간이었다. 나로 하여금 외로움에서 치유가 되고 내 인생이 치유가 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제가 글을 쓰면서 얻어지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힐링이 된다는 게 저는 상당히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대부분이 글 쓸 때 글 쓰는 고통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글을 쓰면서 동시를 쓰고 동화를 쓰면서 그게 힐링과 치유가 됐다라는 게 이 글 쓰는 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상당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비난한 재능으로 이렇게 뭔가를 창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물론 창작의 고통이야 누구나 있겠죠. 근데 그 동시라는 그 문학 장르가 가지는 어떤 그게 치유의 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보면 그 시 쓰던 시인들이 대거 이제 그 동시 문단 쪽에 대거 이제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시를 쓸 때는 자기를 갉아먹는 작업인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웠대요. 그게 끝없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이제 자리 잡은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그 민낯을 드러내는 해체하고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동시라는 장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폐허가 끝난 뒤에 이제 싹이 트는 새싹의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희망 같은 뭐 그런 어떤 치유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시를 쓰면서는 스스로가 치유가 된다는 과정을 느끼고 정말 행복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저는 참 많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새로운 매력을 또 느끼게 네. 되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그 그림책을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0세부터 100세까지 뭐 읽는 책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그림 없는 그림책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그림을 글씨를 하나도 못 읽는 이제 우리 아기들도 그림책의 독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동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글을 모르는 어린 친구들 이제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정말 0세부터 100세까지 다 같이 아울러서 그 음미하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문학 장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새로운 새로운데 네, 또 동화로 이제 동시도 새로운데 네. 이제 동화로 넘어가자면 네. 좀 뒤에 지금 보면 네. 사진 뒤에 바로 뒤에 네, 네. 어진선비 이연적을 찾아서라는 이제 네, 동화가 네. 있는데 네. 저거는
그 인물에 관련된 네네 거잖아요. 역사 그림 네, 동화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건 어떻게 쓰게 음. 됐는지. 아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주 양동마을을 잘 아시죠? 예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잖아요. 경주 양동마을이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이현적 대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가 어느 게 이렇게 팍 꽂혔는가 하면 여기 이제 이현적 이 선비의 그 가족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8살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아닌 가장이 이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서울 경성 쪽에서 서울 쪽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양동마을 거기가 이제 자기 외가가 있는 곳이에요. 외삼촌이 있고 이제 외조부가 살고 계시고 이런 어떤 양동마을에 옮겨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외갓집이지만 외가 마을이지만 그게 이제 집성촌이기 때문에 외가 쪽의 어떤 친인척들이 그게 굉장하게 오랜 세월 이제 살고 계신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8살 소년이 이제 뚝 떨어졌을 적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8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3년 동안 그 무덤에 옆에 심요살이를 했다 그러거든요. 들고 있으면 힘드시죠. 뒤에다가 네. 다시 네네 여기 다 보이니까. 네, 심요살이를 했다 그러거든요. 3년상을 치르고 그 이제 고구즈를 읽고 나면서 8살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아, 가슴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왜 선생님 먹먹한지 네. 그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데요. 네, 궁금도 하고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참 아까 뭐 말씀하실 때 친정어머니가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낫죠. 예. 저는 이제 2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여기는 이제 사실은 그 조선시대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지는 의미가 되게 크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부재한 그 상황을 본인이 이제 어쨌든 집안의 가장으로서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그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친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설픔과 기쁨 이런 걸 제대로 내색할 수조차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안의 기대, 그 다음에 자기가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중압감, 그러면서 그 자기 홀로 된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들 이런 걸 이제 전부 다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그 8살 때부터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현적 대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나라에서 정성벼슬을 주면서 중앙관직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아주 이제 그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고향 마을에 남으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님이 그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그 양동 마을에 집도 지어주시고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책을 쓰게 된 정말로 씨앗 하나는 그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이현적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갓집 동네에서 거기서 자라서 외숙부에게 글을 배웠다고 하더라. 근데 아주 이제 정말 어린 시절에 천재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성리학자가 되었겠죠. 그 구절에서 이제 제가 먹먹했어서 이제 이현적 대감의 생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뭐 논문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가 좀 말랑말랑하게 역사 그림 이제 동화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도 같이 이제 재밌게 보기 위해 가지고 조금 말랑말랑 재밌는 요소들을 좀 많이 넣기는 했어요. 또 그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 이제 좀 더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부록처럼 정말 우리가 역사 문화재에 대해서 뭐
뭔가 조금 학습적인 부분으로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좀 많이 되어 있고.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처음에는 어진선비 유연적을 찾아서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역사적인 인물을 네. 그냥 의뢰받아서 썼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네, 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거는 역사 쪽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인성이나 네. 부모의 살아가면서 진짜 필요한 그런 이야기겠구나.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재밌게 네, 풀어서 따분하지 않게 놀아볼까 하는 생각이 네, 네.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2월에는 아이들하고 좀 갖고 놀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작가님의 시각이 너무 좋은데 지극히 사적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상당히 의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지혜 선생님도 저거하고 좀 이렇게 네. 수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네. 욕심이 나는데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첫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너무 신나요. 그리고 따뜻하고. 네. 저는 조금 성향이 반대적인 작가님 차분하시거든요. 네. 저는 주의산만스러운데 옆에 있으니까 네. 저도 약간 물드는 거, 스며드는 그런 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네.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 우리 또 외쳐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지금까지 네, 시가동동.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예. 네. 네. 우리 누가 먼저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할 건데 시가동동 이렇게 두 분이서 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주셔야 돼요. 네, 제가 1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어떤 시가동동? 네. 어떤 시회승동이요? 어떤 네, 거? 1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1분 상당히 깁니다. 저 10초만 생각해도 되는데. 벌써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동화의 치유 시간 시가동동. 알록달록 재밌는 시가동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